안녕하세요. 돈세상입니다. 돈에 미쳐버린 세상에서 우리도 살아남기 위해서 악착같이 공부 노력을 해봅시다. 자, 이번 영상 주제, 우리는 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창업으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그 시대는 끝났다라는 주제로 얘기해보죠. 자, 일단 2024년 기준으로 폐업자 수가 공식적으로 100만 8,282명입니다. 100만 명을 넘은 사상 첫 해입니다. 한 해에 망하는 자영업자만 100만 명이에요. 놀랍게도. 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한 얼마나 창업을 하냐? 23년 기준으로 123만입니다. 자, 24년 기준으로 118만입니다. 즉, 우리는 1년에 100만 조금 더 창업을 하고 이제는 100만 명이 폐업을 해버리죠. 사실상 이 정도면 거의 제로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창업도 많지만 망해버리는 사람들도 많다. 즉, 한국에서 창업은 이제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작년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이 폐업을 하고 이 폐업자가 증가했을까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 한국의 구조는 이제 성장이 끝났어요. 국가가 성장기에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민이 늘어나고 사람이 늘어나고 경제활동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돈을 쓰는 사람들이 증가해요. 당연히 내가 창업을 하고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버틸 때 나에게 수익이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우리 가게 손님이 없지만 내가 이 동네에서 열고 버티면 이 동네에 주민이 증가하고 돈 쓸 수 있는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나에게도 돈들이 조금씩 오기 시작하고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과거까지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경제활동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던 그 시대는 그래도 실패하긴 하지만 창업으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은 어때요? 객관적으로 보면 인구는 이미 정점을 찍고 줄어들고 있어요. 지방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수도권도 사실 이사로 인한 인구의 변동이 있을 뿐이지 자연 증감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게 있죠. 여기에서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돈을 적극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20대, 30대, 40대예요. 60대가 넘어가면 돈을 적극적으로 못 써요. 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가 걱정이 되어서 가지고 있는 돈을 악착같이 아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이나 노인들을 보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쓰죠. 그래서 안타까워서 왜 그렇게 돈 쓰십시오.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려도 못 써요. 왜? 내가 언제까지 살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악착같이 덜 쓰고 아끼고 다시 쓰고 옛날에 그 아나바다 운동 같은 걸 스스로 삶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증가하면 인구 구조상으로는 숫자가 유지되지만 사실은 소비가 굉장히 줄어든다. 우리가 아직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노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50대, 60대의 인구 구성원들이 많이 몰리면서 그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돈이 있어도 못 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우리는 예전만큼 거리에서 돈을 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한국의 구조에서 내가 이제 뭐 희망퇴직이나 나오고 나서 한몫 쥐고 창업을 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는 예전만큼도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업은 더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도 예전 같으면 왜 창업으로 돈 버는 사람이 있었냐? 자,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저, 그 브랜드, 회사들은 뭘로 돈 벌죠? 소비자들에게 실제 판매가 아니에요. 걔들은 가맹점주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영업자 일반 개인들은 엄청나게 망하고 오래 간 브랜드도 없는데 정작 프랜차이저 본사는 떼돈을 벌고 엄청나게 부유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죠.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은 사실 본사들은 절대 안 망해요. 왜? 가맹점주들에게 물때를 바탕으로 돈을 벌어 제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프랜차이저에 들어가는 그 가맹점주들 평범한 사람들은 속는 거죠. 얘들이 막 장밋빛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와 같이 하시면 돈 벌 수 있어요. 가맹점주가 사장님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만 그 프랜차이즈 본사의 속마음은 뭘까요? 네가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는 너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야 라는 거예요. 실제 소비자들을 통해서 돈을 벌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과거에 가맹점주들 닭집하고 피자집하고 뭐 하는데 돈 버신 분들, 성공하신 분들도 주변에 있는데요. 그게 왜 가능하냐? 예전에는 한참 성장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권리금 시장이 굉장히 크게 존재했어요. 결국은 권리금 시장이라는 게 미래의 수익에 대한 어떤 지금 돈을 땡겨오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래의 기대 수익을 선제적으로 거래하는 것이죠. 내가 봐라, 이거 지금 프랜차이저 이 정도 매출이고 이 정도 순이익이다. 그러면 네가 이거 나한테 얼마에 사가면 네가 2년 3년만 고생하면 돈 다 땡긴다. 벌 수 있지 않냐. 내가 실제 보여주지 않냐. 근데 의외로 그런 것들을 인수하는 사람들, 권리금 한몫을 주고 가져가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왜? 예전 같으면 우리가 국가가 성장하고 도시가 성장하고 아직 상가가 적고 그런 과정에서 좋은 위치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위치에 먼저 들어가서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지켜지면 그 사람들의 그 권리, 그걸 이제 돈 주고 사는 거죠. 좀 매출이 낮은 지역에 내가 권리금 없이 열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손쉽게 충분히 수익이 보장되고 이미 확인된 그런 것들을 돈을 주고 목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 권리금 시장은 일반 상가에도 마찬가지고 뭐 건물이나 임대나 수많은 영역에 존재했어요. 우리가 무유형의 많은 권리금 시장이 존재했죠. 그런데 그 권리금 시장이 이제는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이라면 이게 직접적으로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게 있지만 그 장사뿐만 아니라 내가 그 위치에 아직은 도시가 덜 형성됐지만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있어. 치킨집을 하고 있어. 근데 그 도시에 이제 주변에 아파트가 계속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소비가 증가하면 내가 미리 들어가서 거기에서 버텨서 내 권리가 커진 거예요. 당연히 그 커진 것에 대해서 사실 분 내가 이거 1억, 2억, 3억에 권리금 해서 팔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걸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수익이 보이거든요. 과거부터 현재까지가. 그럼 현재부터 미래까지가 기대되니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들어가서 버티면 버티기만 해도 사실은 실제 매출뿐만 아니라 권리금이 커지면서 그걸 바탕으로 한몫 챙기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장사는 안 돼. 근데 목 좋은 위치에 가게를 하고 있으면 그 가게를 아예 다른 걸로 하기 위해서 권리금 많이 주고 인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건 영업 권리금이 아니죠. 그런 것조차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일단 버텨봐라. 악착같이 버티면 좋은 날 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실제 맞았어요. 그게 성장기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다? 이제는 상가가 어떻습니까? 남아 돌아요. 아파트의 상가가 남아 돌아요. 남아 도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옵니까? 그 옆에 가게가 비었고 저쪽 가게가 비었고 다 비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까운 한 5년 10년 사이에 가장 큰 변화가 권리금 시장이 붕괴했어요. 이 권리금 시장이 붕괴해버리니까 순수하게 매출만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존버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예전에는 어땠냐면 상가가 적을 때는 바닥 권리금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아예 그냥 이 바닥 권리금이 없습니다. 바닥 권리금이 좋은 위치에 가게가 나갔어. 네. 근데 나갔는데 그 건물의 주인이 여기 내 거 이거 좋은 위치잖아. 네가 여기 들어오려면 바닥 권리금 내. 이 위치가 이 바닥에 위치하니까 네가 나한테 임대 계약 말고 추가로 목돈 내. 이건 돌려주는 거 아니야? 권리금이야? 라고 해서 해도 어쩔 수 없이 그 위치에 상가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바닥 권리금을 많이 받는 건물주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건 이제 다 무너졌죠. 왜? 지금 상가의 상권의 가장 좋은 위치에조차도 빈 상가가 남아 도니까 굳이 그런 걸 안 하죠. 당연히 뭐 바닥 권리금이 없어진 건 오래됐고 영업 권리금조차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상가가 남아 돌아서. 자, 우리가 권리금 시장이 이제 다 무너졌어요. 근데 이 권리금 시장이 어느 정도냐? 이건 자세하게 계산된 건 없지만 아마 수십 조였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상가가 예전 불과 한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다 작거나 큰 권리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권리금 시장이 다 없어진 거예요. 원래 무형이지만 기존에 뭐 그 가게에서 장사하던 사람이 됐던 아니면 그 건물주가 됐던 누가 됐던 누군가와 계약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일정의 권리금이 존재했던 거예요. 오갔던 거예요. 그게 수십 조는 될 거예요. 가게 하나당 뭐 적게는 몇 천에서 비싼 곳들은 몇 억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상가 숫자로 보면 수십 조 이상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사실상 공중분해되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자체가 돈이 사람들이 가난해진 거죠. 문제는 이제 그 권리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전처럼 성장기에만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온전히 뭘로
경쟁해야 돼요. 매출이에요. 매출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그 매출로 돈을 벌기가 힘들어졌죠. 가게들은 계속 증가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일본이나 이미 선진국이 되고 자영업 비율이 한 10% 초반이 되면 비록 경쟁을 하지만 내가 그 경쟁에서 이기면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요. 자, 이 지역에 뭐 치킨집이 3개 있다. 근데 그 중에서 1개가 망했다. 그러면 나머지 2개가 꽤 오랜 기간 수익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애들이 진출을 안 해요. 왜? 이미 인구 구조상으로 정체가 되고 어차피 거기 들어가봤자 기존에 2개 업체가 수익 내고 있는 게 얼마 안 돼. 그러면 거기에서 굳이 새롭게 신규 사업자가 돈 투자해서 들어가봤자 순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3분의 1 해봤자 기존에 2분의 1로 나눠 먹던 걸 3분의 1로 해봤자 더 없으니까 별로 없어. 그럼 거기 진출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자영업이 이미 무르익고 많이 하지 않는 국가가 되면 사실은 내가 그 경쟁에서만 버티면 어떻게든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요. 근데 한국의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아직 이걸 내려놓지 못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근로시장에서 사람들을 받아내질 못하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나이가 어때요? 자, 전체 창업기업의 창업자 연령이 50대가 가장 많고 40대 그다음 60대예요. 50대 60대면 이제 자기 노후를 천천히 준비해야 될 그 시점에 얘들이 목돈 쓰고 창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귀괴한 거죠. 무려 창업자의 50%가 넘는 사람이 50대 60대예요. 노후 준비를 해야 될, 그러니까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이제 모아놓은 돈으로 내 남은 인생 30년, 40년을 최대한 적게 쓰면서 버텨야 될 개들이 50대, 60대에 목돈 수억, 수십억 때려붓고 창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안정을 추구해야 되는 그 시점에 리스크를 짊어지고 창업을 하고 있죠. 왜? 우린 근로시장이 너무 부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목돈 지네들이 사장 소리 듣고 싶거든요. 자, 이게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1년에 110만 명, 120만 명이 창업하고 그 다음 얼마가 망합니까? 100만 명이 망해버리는 무한대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도전자가. 자,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자영업 시장에. 그러니까 일본처럼 어느 정도 버틴다. 거기에서 경쟁에서 이기면 수익이 보장되는 게 아니고 내가 편의점을 하는데 기존에 3개 있었는데 1개 망했어. 이제 2개가 남았어. 그러면 2개 우리 2 업체가 갈라먹겠지라고 했는데 몇 달 지나면 앞에 망한 가게에 새로운 편의점이 또 들어와 누군가가. 그러면 매출을 3분의 1로 나눠 먹죠. 근데 그 3분의 1로 나눠 먹으면 거기에서 또 버티는 애는 버티고 못 버티는 애는 망해요. 또 누가 1개가 망했어. 그러면 이제는 2분의 1로 나누니까 우리 수익이 증가하고 건전화가 되면서 좋아지겠네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또 망한 가게에 또 가게가 들어와요. 이게 한국의 문제예요. 이미 자영업이 10% 초반대나 10% 미만으로 내려간 국가에서는 이렇게 계속 누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지나면 수익이 보장이 되는데 한국은 내가 이번 게임에 이겨도 새로운 창업자가 또 들어오고 계속 갈라먹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이번 경쟁에서 이겨봤자 다음 경쟁이 또 들어오고 하면서 나조차도 수익이 안정화가 되지 못하고 결국 버텨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5년 생존율이 50% 안 되고 7년 생존율은 사실상 70% 미만 70%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한국이 7년 정도면 70%가 망해버리고 5년이면 50%. 10년 이상 간 자영업자가 우리는 10%가 안 돼요. 무한대로 계속 도전자가 오는 거예요. 이 게임이 무슨 그 콜로세움 같은 데서 그런 거 있잖아요. 경기하는데 이번에 사자 한 마리 때려잡으면 인정해주고 좀 쉬게 해줘야 되잖아. 근데 사자 한 마리 이기면 그 다음에 사자 호랑이 또 들어와. 그 다음에 코끼리 또 들어오고 범이 들어오고 또 사자가 들어오고 계속 들어와. 결국은 검투사가 죽을 때까지 맹수가 들어오는 그 구조가 지금 한국의 자영업 시장이에요. 끝도 없이 들어오니까 나도 뭔가 회복하고 돈을 챙기고 권리금 받고 뭔가 이 시간이 없어. 심지어 권리금 시장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권리금 받고 털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권리금 시장도 없어져 버리니까 매출로 해야 되니까 이겨야 되는데 끝없이 경쟁자가 들어오니까 나도 결국은 있는 돈 까먹다가 파산을 하는 거죠. 폐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자, 이렇게 자꾸 얘기 드리는 이유는 결국 뭐다? 한국을 살아보면 우리는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개인들이 계속 이렇게 목돈을 가지고 불리지 않고 이렇게 창업을 하고 도전을 하면서 인생 망해버리는 게 좋아요. 왜? 그 창업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이나 뭐 아니면 인테리어나 아주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고,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창업을 하면 소비자들이 조금이라도 경쟁 치열해지면서 물가 안정화가 되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본사도 먹고 살고, 그 다음 걔들이 폐업하는 과정에서 그 싸게 떨어지는 많은, 그러니까 가치 평가가 적게 이제 다 정리를 하니까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또 다시 재생이 되는 성격이고. 그래서 근데 그걸 봐요. 만약에 창업이 없어, 도전을 하지 않고 그냥 미국 주식에 돈을 때려박아 넣어놨어. 그러면 그 돌아가면서 사회에 많은 돈을 흩뿌리는 그 영역이 없는 거야. 그렇게 창업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없어지면 사회에서 돈을 흩뿌리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부가가치가 굉장히 수축되겠죠. 그래서 국가 입장에도 사실 개인들이 계속 창업을 도전하고 돈을 흩뿌리고 망할 것 뻔히 알지만 창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굉장히 기괴한 게 뭐냐 하면, 국비로 빵 만드는 거 아니면 뭐 커피 배우는 거 그런 거 세금 들여서 하라고 해요. 이상하잖아. 우리가 냉정하게 자영업시장을 보면 빵집이 넘쳐나고 커피 가게가 넘쳐나서 야 그거 하지 마라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건전화가 될까, 살아남은 애들이 그나마 수익을 좀 가져갈까 말까인데, 그렇게 카페, 커피 가게 등등 많아서 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는 뭐라죠? 세금을 지원하면서 가게 창업하세요, 빵집 창업하세요, 빵 배우는 거 이거 세금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커피 가르쳐 드릴게요, 바리스타 과정이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사실은 국가 입장에서 팽창기에 사회에 돈을 사람들이 흩뿌리게 하는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 건 건전하지 않고 부동산은 지들이 돈 벌게 하니까 펌핑을 시키고, 자, 이 구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각 개인들, 구성원들은 깨달아야 돼요. 자, 이 구조는 절대 우리를 위해서 국가를 돌아가게 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자, 단순화시키고 먼 미래를 보면 돼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먼 미래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돈에 대한 걱정이 없어야 되죠. 두 번째, 한국의 미래의 방향과 반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원화 가치가 미래로 가면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 내려가는 원화 가치와 우리는 반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산 가치가 미래에 많아지는 건 좋은데 원화로 동그라미 아무리 많아져봤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원화 화폐 가치가 낮아져 버리면 내 원화에 동그라미가 아무리 많아봤자 의미가 없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자산이 많아야 되고, 근데 그 자산 가치가 한국의 방향과 반대로 유지가 되면서 절대적인 가치가 무조건 커지거나 유지가 돼야 돼요. 자,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하나씩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여유 있는 돈들을 뭘 해야 돼요? 적금이나 저축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고 또렷하게 하면 뭐 해야 돼요? 미래에 우리가 자산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게 한국의 원화와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향이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동남아 돈이나 아프리카 돈이 되면 안 되죠. 그건 가치가 더 빨리 변경될 수 있으니까 바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기준점에 적어도 한국의 원화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달러를 보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의 상당수를, 이게 쉽지 않겠지만 이제는 달러로 보유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게 1,400원이 되든 1,300원이 되든 1,200원이 되든 지금 돈벌자님, 돈세상님 1,400원에 내가 샀는데 1,100원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1,100원에 또 살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럼 1,100원에 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걱정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나중에 700원, 600원, 500원까지 갈까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대신 그걸 우리가 미국 주식에 적극적으로 넣어놓는 것이죠. 네. 그렇게 원화의 화폐 가치가 오히려 한국 안에서 가치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고평가되면 한국 안에 투자가 있겠습니까? 벌어봤자 의미가 없는데 다 미국으로 가는 게 더 당연하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걱정하지 말고 아예 기본적으로 화폐 가지는 습관을 달러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 여기서 추가적으로 뭘 해야 된다?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미국 주식, 그 바꾼 달러를 미국 주식에 넣어놓고 그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화폐, 자본을 가지는, 많지 않더라도 가지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건 미래에 올라갈 것이다. 거기에 시간을 집어넣으면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우리가 기본으로 삶의 방식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 여기에서 우리는 또 뭘 해야 돼요? 저 먼 미래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돈을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악착같이 닭 튀기면 뭐예요? 닭 튀겨서 돈 벌면 뭐예요? 그거 호흡기 다 나빠지고 폐 나빠지고 폐질환 그 기름 튀기는 거 기름에서 뜨거운 물에 탁 튀기는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호흡기로 다 먹으면서 그 사람들 돈 벌면 뭐합니까? 닭집에서 돈 벌면 뭐예요? 그 사람들 폐 다 박살이 났어요. 끝난 거예요. 건강은. 노년에 그냥 너무 처참한 삶을 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건강을 잃지 않아야 돼요. 자, 돈은 어떻게 유지하고 미래의 가치를 유지할지 알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자, 건강을 잃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리한 일, 위험한 일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호흡기나 건강이 나빠질 일은 가급적이면 욕심이 나더라도 하지 않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건 뭐 각자 영역에서 알아서 찾으세요. 절대 건강이 나빠지면 안 돼요. 건강을 지키면서 네, 우리의 미래에 그 불어난 돈을 쓸 수 있는 네, 몸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또 뭘 해야 되죠? 저 미래까지 가야 되니까 우리는 수입이 계속 플러스가 되는 노력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창업을 왜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상 제로섬으로 영원히 경쟁자가 들어오고 나와 경쟁해서 내가 사실상 쓰러질 때까지 도전자가 와요. 그러니까 이 게임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도 어차피 져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 뭔가를 해야 돼요. 그게 노동이 됐든 근로가 됐든 뭐 창업 중에서도 망하지 않는 뭔가를 여튼 찾아야 돼요. 각자 영역에서 내가 좋아하는 영역에서 찾으세요. 찾고 그걸 하면서 우리는 무조건 자산에서 플러스를 해야 돼요. 적게 넣어도 돼요. 이번 달에 30만 원 여윳돈이 있으면 30만 원만 달러 바꾸고 미국 주식. 이번에는 50만 원. 이번 달에는 못 넣었네. 아쉽네. 그렇더라도 우리가 자산만 마이너스가 되지 않으면 돼요. 꾸준하게 우리가 플러스가 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삶에서. 자, 이 정도가 다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다치지 않으면서 매달 플러스가 되면서 먼 미래를 생각해보면 달러, 그 다음 미국 지수 추종 ETF. 자, 이게 다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삶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아니 뭐 범죄자는 되지 말아야 되겠죠. 평범하게 살면서 내가 즐기고 싶은 걸 즐기면서 무리한 창업을 하지 않으면서 한국에 살아남으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둡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이 정도로 머리를 좀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한국 안에 가스라이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악착같이 회사 다니고 무리하게 건강 버리가면서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돈 가지고 프랜차이즈 가서 창업하고 목 던지고 사장님 소리 듣고 너무 뻔한 테크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해야만 해야 된다라고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죠. 근데 그게 차라리 90년대 2000년대면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걸 알아요. 근데 망하는 걸 알면서도 지금 한국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라면서 그 거대한 물결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물결을 따라가면 무조건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폐업이 이렇게 많잖아요. 창업 대비.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데요. 라고 해도 그럼 뭐 어떡하냐. 라고 하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청년 여러분들에게 모르겠어요. 저도 답을 몰라요. 그럼에도 일단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지고 내 삶의 주변을 돌아보고 그 다음 이 정도는 크게 먼 미래의 방향을 보고 그럼 여기에서 내가 뭘로 어떻게 돌면서 돈을 벌면서 위험은 최대한 낮추면서 걱정 없이 살아갈 것인가는 각자 영역에서 맞춰서 생활해야 돼요. 그 중에서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뭐 유튜브 같은 것들 리스크는 없으면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네, 연 단위로 수억에서 수십억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유튜브 도전해요? 안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거예요. 자,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도전해보세요. 핸드폰으로 지금 바로 찍고 올리면 끝이에요. 물론 그게 아무 의미 없는 영상이겠지만 한번 도전하는 게 중요해요. 그 도전을 바탕으로 내가 해봤어. 그럼 여기에서 좀 더 나은 개선점을 계속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론 머스크를 봐보세요. 일론 머스크가 로켓 쏘아 올리고 그게 위성을 촥 뿌리고 다시 돌아오는 그걸 한 번만에 성공했습니까? 완벽하게 이론적으로 그래 딱 했어. 성공했어요? 아니요. 정말 긴 시간 동안 야, 저 미친 인간 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써서 공짜 불꽃쇼를 해주네. 저 수천 수조를 저렇게 로켓 쏘아 올리는데 다 터뜨리면서도 저짓하고 있다 라고 조롱 들었죠. 네? 테슬라 하면서도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인지 뭐 딴 데 어디에서 마련한 수익인지 엄청나게 돈 때려붓고 스페이스X는 계속 적자고 실패하고 근데 그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답을 몰라요. 그 위대한 대단한 사람조차 한 번에 그걸 성공하고 한 번에 그 딱 하는 답을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 반복, 반복. 우리 역시도 똑같이 살아야 돼요. 반복, 개선, 도전, 개선, 도전, 개선, 도전, 개선. 그러면서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고 우리 개인 영역에서도 작은 영역에서 도전, 개선, 도전, 개선, 도전, 개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학업은 이미 끝났잖아요. 뭐 대학교 좋은 데 가서 뭐 그런 것도 우리는 기회가 다 끝났잖아요. 아쉽게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국은 사회 나오면 돈 버는 건데 그 돈 버는 것에서 내가 도전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영역, 반복해서 도전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영역은 가져가는 게 괜찮아요. 자,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유튜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몰라요. 답을 몰라요. 성공한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8번, 10번 이상을 유튜브 채널 망하고 다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부분의 성공한 유튜버들 50만, 100만 이상의 구독자를 가지고 돈이 수억 이상씩 월 벌어졌기는 그 사람들도 다 최소 몇십 번 이상씩 망하고 성공한 거예요. 걔들도 몰라요. 걔들이 한 번에 내가 저렇게 어떻게 맞아요.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지들이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돼? 도전하고 거기에서 좀 더 개선. 그러면 이번 도전이 안 된다? 그러면 접고 새롭게 다시 좀 더 생각하고 또 만들고 도전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유튜브만 해라 이 얘기가 아니고 이런 방식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취해보세요. 자, 유튜브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전하면서 개선 도전 끝까지 해서 수익을 좀 더 올리는 이 노력을 하고, 자, 삶에서 다른 영역에 여러분들도 도전할 거잖아요. 그 도전하는 영역에서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어떻게 그러면 싼 마이로 하라니까. 돈 좀 적게 받고. 세상에는 돈을 적게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해주는 데 있어서 비용을 내가 지금 실력은 좀 부족하고 뭐가 기술도 좀 부족하고 이해가 낮지만 대신 돈을 적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져요. 싼 마이가 돼.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경험을 얻고 거기에서 좀 더 발전해서 그 다음에는 좀 더 비싼 비용을 부르고 하면서 우리가 또 다른 영역에서 그렇게 가치를 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유튜브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3가지 4가지만 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오는 돈들 중에서 내가 쓰고 싶은 거 쓰고 뭐 가정에 쓰고 그 나머지 남는 것들은 달러 바꾸고 미국 주식 추종 넣어놓으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겹지 않게 5년 10년 15년만 지나면 여러분들은 돈 걱정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사회는 원하지 않죠. 왜? 실패해야지. 여러분들이 목돈 가지고 실패해야지만 그 돈이 사회에 흩뿌려지면서 사회가 좀 잘 돌거든요. 마치 여러분들이 돈, 노동, 지금까지 모았던 돈이 사회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창업에 도전하고 창업하라고 가스라이팅하고 그렇게 도전해서 망해버리고 다시 악착같이 사는 노력을 해봤지만 예전처럼 돈 모으기 힘들고 그러다가 이제 노년이 돼버리고 더 이상 기회가 없을 때 그분들이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까지 한국의 구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국의 구조에서 너무 슬프게 안타까운 그 아버지들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 방법, 어렵지 않은 이 실패하지 않는 방법 조금씩 개선해서 도전하는데 리스크는 최대한 줄이면서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10년, 20년 살면 나는 무조건 부를 가지고 건강도 있고 그다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세상을 마주할 것이냐. 물론 단기에 큰 돈은 못 벌어요. 욕심이 나겠죠. 내가 당장 막 10억, 20억, 50억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게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을 속이고 여러분들의 돈을 뺏드는 게 지금 한국의 사기꾼들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게 설령 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극소수만 가능해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불가능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결국 우리는 뭐다? 시간을 넣으면서 리스크를 낮추고 조금씩 개선 발전하면서 그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최대한 분산시켜서 하나가 망하더라도 최대한 위험이 없으니까 결국 우리는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10년, 20년 지나면 부는 이미 불어나 있고 한국은 경제가 나빠지더라도 내 돈은 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오히려 고평가되면서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마침 그때 우리는 건강도 잘 유지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물론 난 다른 인생을 살고 싶어요 하면 뭐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근데 나쁘지 않잖아요, 이거.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한국에서 전통적인 창업은 이제 끝났어요. 하면 망해요. 근데 아직도 전통적인 창업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생각을 바꿔라. 얼마든지 리스크 없이 우리가 행복한 미래를 마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같이 늙은 사람들도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20대 초중반이다, 30대다 그러면 한 10년 투자해봤자 40밖에 안 되고 지금 20대 초반이면 30 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자본으로는 10억 이상 돈을 쥐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백테스트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봤잖아요. 무조건 돈은 불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무조건 보장되는 미래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가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할 것인가? 생각을 바꿀 것인가? 그래서 내가 전문 분야가 있고 내가 잘하고 뭐 그런 사람들은 알아서 사십시오. 그런 분들이 뭐 나 따위 사람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평범하고 뭔가 인생의 미래가 안 보이고 답답하고 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자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자 어디든 다치지 않는 곳에 취업을 하세요. 거기에서 200, 250 벌어도 돼요. 가장 좋은 게 편의점 같은 거예요. 핸드폰 수도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점에 취업을 해서 최대한 사장님에게 잘 보이세요. 손님에게 인사 잘하고 별거 아니에요. 자, 그 영역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발전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200, 250 벌면 한 50만 달러로 바꾸고 미국 주식을 매달 넣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편의점에서 인정받고 적어도 편의점은 내가 이제 경력 충분하고 이걸로 계속 갈 수 있다. 그것만 10년 그냥 버텨도 여러분들은 미래에 10년 뒤에 돈 걱정이 없어져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좀 더 벌겠다 싶으면 남는 시간을 또 다른 걸로 또 점점 더 발전시켜 가는 것도 가능해요. 실패해서 돈 날리는 목돈 집어넣어서 하는 것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또 다른 걸로 좀 더 벌 수 있고 또 다른 걸로 좀 더 벌 수 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학력이 중요해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에 아직 그런 기회는 얼마든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처럼 지금 당장 되고 싶으니까 막 깝깝해요. 거기까지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 지름길만 생각하니까 갑갑하죠. 죄송하지만 그 지름길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갈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은 나락으로 갈 거예요. 불가능해요. 대신 우리가 생각을 좀 더 차분하게 내려놓고 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큰 그림 위주로 크게 굵직굵직하게 그림을 그리고 한 발씩 나아가기 시작하면 다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돈 걱정 없는 부자가 10년, 15년 뒤에 될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빨리 올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